네, 어두운 밤길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밤길이다 보니까 조금 속도를 내서 달리시는 것 같은데, 좀 위태위태하네요. 부딪혔어요. 이미 부딪힌 상태였군요. 오. 왼쪽에 보시면 예. 뭐가 나타난다. 뭐죠? 자전거 같아요. 자전거. 어머.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전거예요. 자전거예요. 어머. 게다가 역주행이고. 아이고 참. 이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충돌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거 되게 황당하고 위험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두 분은 어떤 과실을 매겨주실지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땐 블랙박스는 거의 죄가 없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또 모르죠. 네. 네,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적어주시면 이인환 변호사님 먼저 그럼 한번 볼까요? 역시 저랑 의견이 같으시네요. 블랙박스 측은 과실이 없다. 상대방 측이 100%의 과실이 있다 하셨고요. 배삼순 변호사님 역시 같습니다. 의견이. 네, 오늘 저희 셋이 일치했네요. 모처럼. 네. 네, 그러면 이제 배삼순 변호사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참 억울한 경우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야간이죠. 야간이고 그것도 중앙 분리대 있는 이제 고속도로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 차량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니고 뭔지도 자전거 모르겠어요. 같아요. 너무 순식간에 어두워가지고.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아이고,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왼다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면 역주행 마주보고 오는 자전거 같거든요. 밤에. 술이 취하셨나? 네. 어떻게 저런 지금 일이 보면은 있죠? 예. 저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우측 도로 오른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분은 술이 취했거나 아니면 네. 역주행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지 않았나. 왜냐면 자전거는 원래 오른쪽 우측으로 가잖아요. 너무 다시 봐도 아찔하네요. 그래서 지금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일단 역주행 사고라는 거는 차는 항상 도로의 우측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네네. 우측 통행이니까. 차로는 항상 우측을 가야 되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가 직진 차량하고 부딪히는 경우 우리가 통상 역주행이라고 해요. 옆에 차선으로 넘어갔을 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직진 차로로 자기 정주행하고 있던 차는 예측 가능성이 없어요. 설마 이 차가 중앙선 넘어서 나한테 다가오랴. 예. 설마 내가 역주행 차량을 만나랴.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정상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 원칙상 원칙적으로는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과실은 0이라고 봐야 돼요. 과실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고속도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중앙 분리대까지 있는 도로. 그렇죠. 도저히 저기에 가면 안 되는 도로예요. 그럼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입로가 없을 텐데. 어디서부터 저렇게 오셨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절대 역주행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봐더라도 뭐 100대 0의 견해는 바뀌지 않지 않을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 산속에서 갑자기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절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중앙 분리들을. 그래서 저렇게 계속 역주행을 하시나 싶기도 하고. 근데 참 알 수가 없네요. 이가 어디서 진입해서 들어오셨는지도 난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 변호사님 뭐 같은 의견을 주셨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블랙박스 영상 되게 많이 봐왔지만 가장 운전자가 놀랬을 것 같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으로 봅니다. 차마로 보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로 일단 봐야 되고요. 조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좀 납득 못 하시지만 차 대 차 사고고 차가 어차피 법적으로 넘어요. 맞습니다. 이륜차가 맞고요.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역주행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분은 지금 저 역주행하는 차량을 피하시다가 이제 균형을 잃고 이제 차가 파손된 건데 차도 자세히 보시면 이게 꽤 비싼 차예요. 벤츠 E클래스로 보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배기모델이 좀 보이는데 이제 그런 영상을 봤을 때는 이분도 손해가 굉장히 클 거고 자전거기 때문에 살짝만 스쳤다 하더라도 스쳤는지 지금 아마 이제 약간 진동이 보이는데 살짝만 지금 스쳤다 하더라도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거거든요.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겁니다. 근데 고속도로를 저 야심한 시간에 역주행을 하신다는 게 사실 무슨 생각이었을까? 너무너무 황당하죠. 좀 의심스럽기도 할 정도로 좀 생각이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치료비나 혹은 차량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거거든요. 차도 거의 반파 됐을 거예요. 저 정도로 부딪혔으면. 그래서 과실 비율이 조금만이라도 운전자한테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분은 굉장히 많은 돈을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실 비율을 0으로 봤는데 다만 저는 늘 이제 블랙박스 차량에 좀 이제 안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차량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야간이고 고속도로였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좀 빨라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주신 블랙박스에는 속도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속도를 알 수 없는데 만약에 과속을 하신 상황이고 기준 속도를 위반했다라면 물론 이제 그것과 인과관계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그 차지하는 비율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속도를 당시에 초과했는지 여부는 이제 과실 비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키드 마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나오게 될 건데요. 그때 조금 조정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100대 0 정도로 볼 수 있겠다라는 네.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100%의 과실을 가진 사람, 본인 치료비든 뭐 수리비든 다 맞습니다. 부담을 해야 되는. 예.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저러다가 이중 추돌, 삼중 추돌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네,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도 다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 경우에서 지금 이분이 차가 이제 중심을 잃고 예. 이제 파손돼가지고 멈춰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후행 사고가 또 났다라면 그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이 앞차한테 과실이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오토바이가 모르고 고속도로를 달렸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 이륜차,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닌 차죠. 자동차가 아닌 차는 고속도로 갈 수가 없어요. 예. 이륜차도 마찬가지고. 네. 물론 이제 이륜차 긴급 이륜 자동차 갈 수는 있지만. 네. 그럼 자전거도 네, 안 자전거도 당연히 안 되죠. 자동차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도 안 돼. 보행자도 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럼 저분은 이제 벌금도 받고 그렇죠. 모든 뭐 네. 치료비 등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예. 아마 사망 가능성이 높아 아이고. 보여요. 사실 네네네네네. 저렇게 정도하면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너무 그냥 목숨을 걸고 역주행을 하신 것 같아요. 무슨 그쵸, 생각이셨는지 그쵸.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잘못을 한 맞아요, 거기 맞아요.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뭐 역주행 굉장히 위험하고 너무 큰 범죄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 사람한테 본인은 물론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역주행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네, 역주행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벌금 규정이 있고요. 네. 사실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제일 문제는 이제 과실이 거의 100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참 오랜만에 정말 뭐 좀 무섭고 안타까운 네, 그런 저는 블랙박스를 제가 봐가지고 걱정이 마음이 되네요. 참 그런데요. 별일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네, 혹시나 역주행을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렇게 좀 이게 없겠죠? 없어야 됩니다. 네, 이런 일은 정말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